5년 전에 $100를 가지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애플, MS, 테슬라, 아마존에 투자를 했다면 지금 얼마를 벌었을까요? 비트코인으로는 10배가 넘는 $1122, 이더리움으로는 $716, 애플로는 $390, 마이크로소프트로는 $384, 테슬라로는 $985, 아마존으로는 $250입니다. 그럼 앞으로 5년 후에는 어떤 종목이 이만한 투자 금액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주가는 기업의 가치와 관계없이 움직입니다. 기업의 철학이 좋아서 아니면 사업이 좋아서 주식을 사야 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가격에 사야 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박앤세일 사냥이 본격화되었는데요. 오늘은 박앤헌터로 성공적인 투자를 한 존 템플턴의 사례를 살펴봤고요.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되는 주식, 그리고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식을 매입했는지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하다입니다. 불황을 대표할 만한 1978년 신문 커버 스토리입니다. 1979년 비즈니스 위크에 주식의 죽음이라는 제목의 커버 스토리가 실렸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오래전에 인플레이션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투자 대상으로 갈아탔다. 지금 증시의 마지막 희망인 연기금도 주식과 채권 투자를 중단하고 부동산과 선물, 금, 다이아몬드 등으로 투자 대상을 바꾸고 있다. 주식의 죽음이 거의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언젠가 증시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한동안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주식이 호황기인 시절입니다. 1900년과 1908년 사이에 미국에서 자동차가 상업화되면서 500개 정도의 자동차 회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초기 자동차 제조업자들은 대규모 생산업자가 아니라 대부분 부품 조립업자였습니다. 이 당시에 주식에 투자를 했다면 초보자들도 한 번의 거래만으로도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식의 불황과 호황을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가치 투자를 한 존 템플턴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한국입니다. 1997년 한국은 기회의 땅이었고 존 템플턴은 이 기회로 큰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한국은 IMF로부터 58.5 빌리언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IMF는 많은 조건을 제시했죠. 그중 하나가 한국이 외국 투자자들에게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비능률적인 기업들을 시장에서 과감하게 퇴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998년 초부터 변화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은 IMF 통제 하에 있는 동안 더 이상의 원화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크게 올렸습니다. 1998년 1월 2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그는 매튜스 코리아 펀드에 투자를 하여 2년이라는 기간 동안 257%라는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1993년은 잠자던 용인 중국이 깨어나던 시절인데요. 1993년 중국 차오토우의 민용 공장들은 120억 개의 단추를 생산했었습니다. 값싼 셔츠와 재킷에 다는 단순한 플라스틱 단추들입니다. 지구 총 인구의 매년 2개씩의 단추를 공급하는 이 도시는 논을 농장으로, 농부를 재벌로 바꿔놓았죠. 1992년과 2005년의 섬유 수출 비율이 20%나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기계 설비 및 전기 제품이 14에서 42%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4년에 존 템플턴이 중국 시장에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한 주식은 중국 생명보험이었습니다. 이 주식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미국 주식 예탁 증서로 거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대한 리스크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 근거로 볼 때 당시 중국 생명보험은 저가 주식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의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매력적인 중국 화폐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3년 후에 그의 투자 수익률은 1050%에 달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싸졌다고 줍줍하면 하수라고 합니다. 3,000개가 넘는 종목이 상장된 나스닥 시장은 최근 10년간 2차례의 약세장을 겪었습니다. 2018년에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약세장을 만들었고요. 2020년 3월에 코로나로 고점 대비 20% 그리고 추가로 10%가 더 떨어진 후에야 급반등으로 흐름이 돌아섰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 세계화의 후퇴입니다. 이유는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해운이나 항만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투자해야 될 것이라고 슈로더 투자신탁 운용에서 보고한 자료입니다. 다음은 무형자산이 2030년에 사업 투자의 50%를 차지할 것이라는 자료입니다. 무형자산이 중요해지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향후 기업의 투자 분석이 훨씬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주가지수가 부동산, 은행, 제조사, 통신사 주식의 가치는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은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캐피탈그룹에서 보고한 자료입니다. 이미 현금을 받지 않는 버스가 길거리에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생에너지가 세상을 움직인다는 캐피탈그룹의 자료입니다. 기후변화는 예상보다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고 이미 정점을 지났습니다. 오일의 이용은 줄어들고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이용한 대세를 이룰 것입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이 빠른 속도로 열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율주행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차는 더 이상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공유의 개념으로 변화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망 있는 저가 매수 주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신한금투가 꼽은 성장성 높은 종목 중에 1위는 바로 에어비앤비입니다. 전 고가 대비 178%가 하락을 했는데요. 앞으로 1년 후에 1449%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거 두 차례 약세장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높은 수익률을 냈던 주식들의 특징을 분석했더니 1년 내 EPS가 15%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한 공통점을 가진 주식이 바로 에어비앤비라고 합니다. 다음은 페이팔인데요. 2025년까지 2배가 성장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고점 대비 360%가 하락했습니다. 페이팔은 주소를 지정 가능한 총 시장이 11빌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이는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만한 근거라고 볼 수 있다고 야후 파이낸스에서 자료를 보고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게리 블랙은 12개월에서 18개월 이내에 50에서 60%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 고점 대비 76% 하락한 금액입니다. 테슬라의 박앤헌터인 호주 투자자입니다. 테슬라와 애플은 호주의 18세에서 30세가 가장 많이 거래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투자 플랫폼 슈퍼히어로의 CEO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젊은 투자자들이 다 똑같다고 하지만 그들은 다른 전략과 위험 선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입니다. 한국의 테슬라 러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데이 트레이더가 12월 이후에 가장 많은 테슬라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최근 한 달 새 저가 매수를 노리고 미국 주식을 4빌리언 달러 가량을 순매수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 규모는 5.4빌리언 달러입니다. 이와 비교해도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앞으로 경제는 더 둔화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박앤헌터로 추가 매수를 하셨다면 한동안 눈과 귀를 막고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식은 장기적으로 언제나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